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는 다시 오늘은 이제 4일째니까 여기서 day 4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네임은 day 4로 하고 day 4 이렇게 해서 C 언어 기초방에다가 빔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늘 하듯이 빔 프로젝트를 이제 만들고 우리가 오늘 다룰 내용들은 이제 데이터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 효용에 따라서 이 데이터의 표현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파일을 시작해 보죠. 오른 버튼을 눌러서 추가 새 항목을 해서 네 번째 시간 EX 4-1 데이터의 표현 방식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데이터 표현이라는 거를 물론 여기서 C++로 가고요. 이렇게 해서 추가 버튼을 누르죠. 일단 한번 우리가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은 보통 10진수로 쓰는 거죠. 그래서 10진수의 표현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샵 include 이렇게 해서 항상 include로 출발한다는 거고 몸을 풀기로 stdio header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하고 글쎄 뭘로 먼저 해볼까요? int형으로 하나 정수형으로 하나 출발해보죠. int형 a는 초기치를 넣고 출발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건 초기값 초기값 상수죠. 초기값으로 10을 여기서 10이라는 상수죠. 10의 상수를 이제 a에 넣어라. 변수 상수죠. 상수 constant number라고 합니다. 상수를 변수 a에 대입하라. 그렇죠? 초기값으로 그러니까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초기값을 갖는 그런 유형은 이렇게 선언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선언하지 않고 쓸 수도 있지만 그쵸? 초기값으로 이렇게 선언해 줍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변수 b를 하나 선언한다면 int b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초기값 없이 선언만 한 거죠. 요거는 변수 b를 그냥 선언만 한 겁니다. 선언만 한 거죠. 어떤 식으로 자료형은 int형으로 그래서 자료형 변수 b를 자료형 int형으로 이건 선언만 한 거고 값이 정해져 있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그냥 f 이렇게 해서 요거를 출력하는 방법은 %d 이 자료형이 int형인 경우에 다 %d를 해야겠죠. 그래서 %d 그 다음에 %d 이렇게 해서 a와 b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와 b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출력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실행을 해 보죠. 그래서 디버그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 이렇게 해 보면은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오류가 발생하나요? 지금 선언을 해 놓고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오류를 보는 법을 또 공부해야 되는데 프린트 f 제정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프린트 f의 정의는 이전 정의는 함수입니다. 여기서부터 오류가 났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C++에서는 기본 int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지금 오류가 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 4번 줄에서 오류가 났다는 뜻이니까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 이제 표현을 보면은 결국은 요 변수 b를 선언하면서 초기값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은 b를 출력하는 데서 오류가 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a처럼 초기값을 주든가 아니면 b의 값을 지정해 주든가 b는 뭐 5다 이렇게 지정을 해 주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 되겠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실행해 보면은 여기서 또 일단 뭐가 실패가 났네요. 제가 지금
잠시 파이썬으로 착각하고 메인 함수를 만들지 않고 출발을 했군요. 아, 죄송합니다. void 네. 메인 네, 이걸 넣어주고 출발을 해야 되겠죠.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네, 여기 사이를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해주면 자동으로 인덴트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제가 또 오류를 범했습니다. 또 이렇게 사실은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저처럼 여러 개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다 보면은 네,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네, 성공했죠. 그렇게 해서 10과 이제 5를 했고 아까처럼 이제 요 B가 네, 제대로 10과 5가 나왔죠. B가 지정되지 않는 경우에 이제 과연 오류가 발생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코멘트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요 줄을 네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디버그 했을 때 네 이렇게 해서 네 B의 값이 지정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것도 한번 값을 코드를 보게 되면은 네. 워닝은 뭐 따지지 않고요. 뭐 오류, 에러만 보게 되면 초기화되지 않은 B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 거기서 B의 값을 초기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B를 출력하는 것이 오류가 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상태를 우리가 변수를 지정해 주고 초기 값을 이제 넣어주는 형태의 한 예이고요.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데이터의 표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운 표현 방식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이진수 표현 방법으로 변수를 또 초기화할 수가 있어요.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 우리가 이진수의 표현이라는 건 뭐냐면은, 네, 이진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자, 이진수는 우리가 10진수는 0부터 9를 쓰듯이 이진수는 0과 1만을 사용하는, 네, 그러한 진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컴퓨터에서 쓰는 이진수 기법이기 때문에 1만을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진법이죠. 수학에서 이 진법.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진수 1이면 10이면 이것이 이진수로서 10이면 이것은 10진수로서는 2에 해당됩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메모장을 놓고 한번 설명해 보자. 이진수의 표기법. 이진수의 표기법. 그래서 10진수 앞에를 10진수라고 하는데 10진수 1은요. 이진수로도 1입니다. 네. 근데 10진수의 2는요. 이진수는 0과 1만 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자리가 올라가서 1, 0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진수로서는 한 자리가 올라가죠. 여기 이진수가 되고 자리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2에서 꽉 차게 되는 거고 3은요. 3의 이진수는 1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1의 자리 그 다음에 4의 이진수는 다시 한 자리가 더 늘어나죠. 그래서 1, 0,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5의 이진수는 또 표현해보죠. 1을 더하면 1, 0,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6의 이진수는 조금 여러분이 이진수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일단은 표기법으로 1, 1,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8의 이진수는 거기다 1을 더해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1, 0, 0, 0이 되고요. 자릿수가 늘어나면서 또 9의 이진수는 다시 낮은 자릿수부터 더해 나가니까 1, 0, 0, 1. 또 10의 이진수는 네, 1, 0, 1, 0이 됐죠. 1, 2, 자, 헷갈리기 전에 15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1, 0, 1, 1. 네, 12의 이진수는 네, 어떻게 됩니까? 1, 1, 0, 0. 그쵸? 13의 이진수는 1, 1, 0, 1이 되겠죠. 14의 이진수는요. 14의 진수는 네 1110이 되는 겁니다. 15의 이진수는 네
1, 1, 1, 1, 1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를 이해할 때는 이진수의 표기법을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1, 2, 3, 4, 5, 6, 7, 8, 9까지 쓰는 십진수는 물론 0부터 출발을 해볼까요? 십진수의 0은 0이니까 뭐 이것도 올라가서 십진수의 0은 이진수에서도 0이니까 0은 그대로 0이고요. 네. 자, 10진수라는 걸 잘 생각해 보시면 10진수는 0에서부터 9까지 증가해 나가다가 9까지밖에 표현을 못하니까 한 자리를 늘려서 다시 1을 올리고 그 다음에 낮은 자릿수를 또 쭉 올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10진수의 표기법이죠. 여러분이 어떤 10진수의 표기법은 0에서 9까지 쓰다가 그 다음에 넘쳐나면 자릿수를 늘려나가는 그런 형태가 우리가 10진수의 표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또 99까지 쓰다가 거기서 더하기 1을 하면은 한 자릿수가 늘어나서 100의 자리가 늘어나가지고 세 자리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자리, 다섯 자리 올라가면서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이렇게 올라가는 게 10진수의 표기법이라고 한다면 이진수의 표기법은 1까지밖에 못 센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 자릿수가. 그러니까 0에서 1까지 올라갔다가 네 다시 1을 더하면 여기가 꽉 차가지고 0으로 떨어지고 자릿수가 늘어나는 거고요. 다시 1을 더하면 또 요 낮은 자릿수를 1을 더했다가 그렇죠. 이걸 더 하나 더 밀어봅시다. 어차피 4자리까지 가는 거니까. 네. 그랬다가 결국은 3에서도 꽉 채우는 거죠. 이 첫 번째 자리와 두 번째 자리를 채웠다가 다시 1을 더하면 자릿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얘는 0과 1이 채울 수, 0은 비어있는 상태고 1이 채울 수 있는 마지막 수이기 때문에 10진수는 0에서부터 9까지가 채울 수 있는 마지막 수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따지면 자릿수가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하는지 여러분이 이렇게 맞춰주면은 여기서부터 이게 모양을 한번 잘 따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자릿수가 0, 1로 갔다가 다음에는 자릿수가 늘어나고 또 1을 채우고 자릿수가 늘어나고 1 채우고 자릿수가 늘어나지도 않고 다음에 올라가고 이 자리를 채운 다음에 112 되면 꽉 찬 거죠. 자릿수가 늘어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꽉 찰 때까지 1이 변화. 여러분들 요거 이진수를 뭐 9를 써라 그러면 1001을 딱 쓸 수는 없어도 13 써라 그러면 1101 딱 쓸 수는 없어도 0부터 15까지 이진수를 쭉 적어보라 하면 이렇게 하나하나 더해 나가면서 적어볼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을 좀 해보시고 요거에 대한 이진수의 표기법에 대해서는 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좀 더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 이진수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이해했는지. 자, 오늘은 이 이진수 표기법을 가지고 과연 이 상수표현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진수를 지금 PC한 표기법으로 이진수로 15를 한번 표기해 보죠. 15를 표기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B는 B는 이진수로 표시하려면은 1111 네 번을 표시를 하면 이게 이진수로 표시를 하는데 10진수에 1110이라고 이게 구분이 안 될 테니까 이진수를 표기한다는 약속으로 접두어로 0x 0b 공비를 붙여줌으로써 접두어 공비는 이진수를 표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접두어 공비를 써서 접두어 공비는 이진수임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진수를 표시하기 위한 그렇게 되면은 그 뒤에 붙은 숫자는 이진수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이진수 1111은 15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B로 표시해서 이것이 15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해 보면은 15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실행해 보고 보면은 0과 10과 15가 나왔으니까 두 번째 것이 이제 B의 값이니까 15가 제대로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좀 더 다른 값을 알아볼까요? 요건 일단 네, 이렇게 지우고 표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요거는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백슬래시 n 네, 이렇게 바꿔주고 네, 백슬래시 n을 바꿔주고 b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8개 1111 이렇게 되면 얼마가 될까요? 이것은 255입니다. 이거 나중에 뭐 따져볼 필요는 없지만 저는 알고 있는 값입니다. 그럼 255가 나오는지를 또 확인해 보죠. 네,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면 네, 255가 탁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6진수 표기법은 또 있는데요. 16진수 표기법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int b와 이제 c를 하나 더 써서 네, c라는 변수를 하나 놓고 c의 초기값을 16진수는 우리가 16진수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보죠. 16진수의 표기법은요. 사실은 16진수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16진수를 하나 써보죠. 16진수는 네, 이 진수는 0과 1만을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0과 1만을 사용하는데 16진수는 0에서부터 15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는 한 자리에 15를 쓰고 두 자리 숫자를 쓰면은 표기가 어려워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0부터 9까지 쓰고요. 0부터 9까지는 그때는 10진수처럼 쓰고 그 이후부터는 영어에 A, B, C, D를 씁니다. 그래서 A, B, C, D, E, F 6개를 써줌으로써 총 15개를 쓰게 되는 거죠. 15까지. 이게 A가 10에 해당되는 거, B가 11에 해당되는 거, C가 12, 13, 14, 15에 해당되는 요 영문 캐릭터를 써줌으로써 해주게 되기 때문에 요것도 16진수로 표기를 해보면 0은 뭐 그대로 0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다 똑같은 겁니다. 16진수가 1은 16진수로도 역시 1이고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뭐 그대로 16진수는 여기까지는 그대로 9까지는 10진수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죠. 16진수도. 그래서 그대로 조금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메모장에다가 이런 식으로 10진수로 표기한 숫자를 2진수로 표현해보고 또 16진수로 표현해보는 연습을 통해서 컴퓨터에서 수의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는 또 똑같고 그 다음에 네, 여기서 9까지는 똑같은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10부터는 10을 쓰지 않고 한자를 표기해야 되니까 네, A라고 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1부터는 B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12는 영어의 그 다음 알파벳인 C 그 다음에 13은 D 네, 사실 이것도 외워주면 좋아요. 14? 그러면 2다. 이런 식으로. 네, 여러분들은 이게 딱 저도 뭐 저는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익숙하니까 외울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아마 외우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차례대로 쓰라 그러면 쓰는데 C가 뭐냐 그러면 12다. 이진수는 110이다. 이렇게 바로 나오지는 않죠. D 그러면 13, 1101 이렇게 바로 나오지는 않는 거죠. B 그러면 11이다 1011 이렇게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머릿속에 한번 외워보는 거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외우는 연습을 해두면 아주 나중에 수를 표기할 때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B가 11인 걸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은 16진수로 표기를 C를 표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0x 라는 접조를 써가지고 16진수임을 표기하고 B를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끝내버리면
이거는 무슨 뜻이죠? 접두어 공x는 네, 공x는 16진수임을 표시하는 걸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붙이면 10진수고요. 이제 공b, 공x의 접두어가 붙으면 뒤에 있는 숫자는 그에 해당되는 진법의 수로 이해하겠다는 건데 b는 16진수로서는 얼마입니까? 네, 11이죠. 그럼 과연 c의 값이 11인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 더 해서 %d 이렇게 해가지고 bc를 연달아 출력해 보면 과연 255와 11을 출력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버그 컨트롤 F5 이렇게 해보면은 네, 과연 그렇게 나오는가? 네, 255와 11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자릿수를 한번 해보죠. 16진수의 FF는요. FF는 255입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래서 FF 이렇게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잘 보십시오. 요 F가 1111인데 이진수를 4단위로 끊어가지고 이진수의 1111은 네, 여기가 4개씩 읽으면 여기가 F고 여기가 F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B와 C는 같은 값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까 0111 8개가 있는 게 255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그러면 FF도 255인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행해 보면은 네, 이와 같이 255, 255 둘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FF 연달아 붙는 것은 255라는 값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요 FF를 대문자로 써서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블로그에는 이렇게 대문자로 표현을 했는데 이걸 대문자 D를 쓰든 소문자 D를 쓰든 그건 상관이 없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16진수에 대한 표기법을 우리가 블로그에 정리했는데 이진수를 제가 먼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16진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제 커서가 어디 있나요? 네, 여기 있군요.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형이라는 게 또 있어요. 캐릭터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형 타입의 종류로는 캐릭터형과 쇼트형, 인트형이 있습니다. 캐릭터형은 보통 8비트 정수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쇼트형은 16비트 정수형, 그 다음에 16비트 정수형이고 그 다음에 인트는 32비트 정수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트가 바로 아까 이진수로 표현했을 때 자릿수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이진수로 8자리까지 표현할 수 있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진수로 8자리로 표현하는 값의 범위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6비트형은요. 16비트 정수형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정수형이란 말을 쓰고 얘는 이진수로 16자리까지 이진수로 16자리 10진수가 아니라 16자리까지고 값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어요. 어떤 정수의 범위를요. 그 다음에 32비트 인트형은 32비트 정수형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타입의 정수형을 쓰느냐에 따라서 정수를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뭐 제일 큰 범위를 쓰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또 자릿수가 많아질수록 사실은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의 범위가 굳이 얘를 작은 범위라면 캐릭터형으로만 쓰고 좀 범위가 늘어날수록 이렇게 비트 수가 늘려가면서 표현할 수 있는 자료형의 크기를 정합니다. 보통 8자리 같은 경우는 아까 모두가 1111이 되는 게 255의 범위이기 때문에 0에서 255까지 쓸 수는 있지만 0에서 255가 실질적으로는 양의 범위에선 그런데 음의 영역까지 따지기 때문에 음의 영역으로는 128에서 양의 영역으로는 127까지
까지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반이 또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누기 때문에 그렇죠. 16비트 영역은요, 우리가 0에서 65,535의 범위로 쓸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또 반으로 자른다 그러면은 32,000 어떻게 됩니까? 저게 267이 되나요? 66에서 32,265까지의 범위를 쓰게 됩니다. 요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값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제 머릿속에는 일단 32,266에서 276인 것 같습니다. 276에서 32,000 플러스 영역에서는 32,275의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은요. 32비트는요. 이거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뭐 4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범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래서 요거를 한번 따져보죠. 그 전에 111이 정말로 16개가 있는 경우가 우리가 과연 32,275에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B를 지금 인트형으로 놨으니까 요거를 16개로 해서 얘를 8개를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1111 1111 하면은 지금 1이 무려 16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6비트 자료용으로 가장 큰 값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그러면 B 값이 얼마가 나올까요? 65,535가 나와야 되겠죠. 제 계산법에 의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65,535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해 보면은 1을 8개를 가했을 때 과연 65,535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은 인트형 자체는 32비트형이기 때문에 아직도 16개라도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쇼트형으로 이 B를 선택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걸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까요? 그대로 하고 할까요? 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네, 이렇게 해서 다시 여기 클릭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서 이것을 쇼트형의 아니군요. 여기를 바꿔야 되죠. 쇼트형의 정수의 쇼트형의 범위를 어떻게 하는가? 쇼트형 정수의 범위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여기서 추가 버튼을 눌러가지고 쟤를 추가시켜야 되겠죠. 추가시켜서 기존 항목으로 해가지고 방금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쇼트형 정수형 범위를 추가시키고 여기 2개가 올라갔죠. 그 상태에서 여기 좀 가려져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요거는 삭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삭제해야 되겠죠. 기존 거를. 그래서 요거는 삭제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폴더에서 사라지는 거니까 제거만 해주면은 이렇게 솔루션 탐색기 내 리스트에서만 이렇게 빼버리면 메인 함수는 하나에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C는 쇼트형으로 선언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한 줄에서 선언하는 방법은 콤마하고 쇼트 이렇게 써줘도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뭐 줄을 바꿔서 써줄 수도 있지만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B와 C를 인트형과 쇼트형으로 선언한 거니까 이건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럼 B는 이진수로 인트형은 비진수로 16자리를 표현하고 C는 인트형으로 이진수로 또 역시 16자리의 1로 표현했을 때 어떤 값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과연 그렇게 될까요? 네,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면 실행 값이 어떻게 나올까요? B는 65,535가 나오지만 오류가 났습니다. 범위가 C가 선언이 안 됐다고 하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쇼트 C 선언이 됐는데 왜 안 됐다고 할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버전이 바뀌면서 이게 한 줄 표기가 오류가 나네요. 그래서 한 줄 표기를 하지 말고 이건 오류가 납니다. 여기 타입이 다른 경우에는 2줄 표기로
타입을 선언해 줘야 되는군요. 그래서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선언해 주고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해 보면 네, 자 오류가 없이 잘 됐고 성공했죠. 그리고 네, 똑같은 값을 표기했는데 인트형으로 선언한 B에서는 65,535가 나왔는데 쇼트형으로 선언했을 때는 마이너스 1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쇼트형인 경우에는 네, 플러스 65,535라는 영역이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의 값으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크기는 요 절반으로 나눈 네,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은 얘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 크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확인해 자릿수를 하나 늘려가지고 한다든가 네, 이렇게 해주면 실행해 보면 네, 그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네, 창을 보게 되면은 네, 32,767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값이 틀렸군요. 32,275가 아니라 767입니다. 네, 767. 네, 그렇게 나오고 그럼 네, 얘도 765겠네요. 그러니까 765가 되겠습니다. 네, 요렇게 표기되는 것이 쇼트형의 표현할 수 있는 최대 크기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표시를 안 하고 정말 그러면 이진수를 표현 안 하고 32,768 이렇게 표현하면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767까지 쓸 수 있는데 그 범위를 넘는 값을 쇼트형의 범위를 넘는 값을 지정했을 때 값이 어떻게 되는지 또 확인해 보는 게 재밌는 예제가 되겠네요. 실행해 보면 네, 역시 값을 확인해 보면 네, 마이너스 768이 나오지 않습니까? 플러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마이너스로 인식해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를 넘게 되면은 오류 예기치 않는 값의 범위가 된다. 그래서 쇼트형인 경우에는 꼭 이 범위를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뭐 B를 뭐 그냥 1로 하고요. 1로 하고 뭐 예를 들면 네, 원래 범위를 이렇게 맞춰준 거죠. 그리고 D도 만약 쇼트형으로 선언했다. 이렇게 하고 네, 만약에 2는 뭐 예를 들면 원래 인트형으로 선언했다 하면은 이 B를 1로 하고 C는 32,767로 쇼트형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값으로 표현하는 경우에 내가 D에다가 D에다가 네, C 플러스 1로 해보고요. 그 다음에 2에다가 네, C 플러스 1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 그러면 똑같은 연산이지만 D는 쇼트형이고 E는 인트형이기 때문에 32,767의 결과가 32,768인데 D는 오류가 날 것이고 E는 오류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D와 E를 이번에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와 E를 출력해 보면 우리 예상대로 그렇게 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컨트롤 F5 이렇게 쳐보면은 네, 결과를 보면은 네, 앞에 거는 마이너스 767이니까 D의 결과는 오류가 나고 있죠. 왜요? D는 인트형이 쇼트형이기 때문에 범위를 벗어난 거고 그 다음에 E는 인트형이기 때문에 범위가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올바른 결과를 내고 있죠. 그러나 인트형도 최대 범위는 얼마가 될까요? 인트형의 최대 범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트형의 최대 범위는 16진수로 표현해 보면은 네, 2는 0x 네, 0 FFF 요것이 32비트로 표시할 수 있는 최대 범위입니다. 네, 그 인트형의 최대 양수 범위죠. 그 음수는요. 그러면 인트형을 하나 더 만들까요? F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네. 이번에는 F라는 변수는 0x 네 1 0 0 0 0000 네, 이렇게 되면 이것이 인트형의 최대 음수가 됩니다. 인트형의 최대 음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E와 F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그런가? 이렇게 해서 E와 F 이렇게 해보면은 최대 음수가 얼마가 넘어가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행 Ctrl F5 이렇게 해보면은 네 26억 8,435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것이 네,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마이너스가 나와줘야 되는데 표시가 안 되고 있네요.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인트형으로 표현을 쓰는 최대 양수는 7FFFFFF이고요. 그 다음에 인트형으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 음수는 8000, 네, 0000입니다. 요거 따지는 거는 나중에 투스 컴플리먼트 로직이라 그래서 2의 보수 로직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다루기로 하고, 여러분은 그냥 일단 그냥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80000000이 30 인트형에서 의문의 표시는 최대 16진법의 표기구나 이렇게만 알아두고 확인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면은 네, 이게 맞죠.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범위는 지금 요걸 따져보면 약 21억 그쵸 4,700 21억 4,700 뭐 하여튼 488 483이죠. 483 647에서 이렇게 648이죠. 648에서 2147 4836 48 약 21억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영역은요. 플러스 영역은 똑같이 1만 빼지는 거니까 21 47 네, 4836 4836 37의 영역의 범위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C 언어를 쓸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인트형의 숫자가 마음껏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대략 21억이 넘어가면 오류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큰 수는 또 이거보다 더 큰 범위의 어떤 그 연산자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64비트형의 인트형이 또 만들어 놨는데 그것은 나중에 한번 제가 따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자료형에서 인트형 너무 믿지 마라. 인트형도 계산할 수 있는 연산의 범위는 21억 정도이다. 뭐 뒤에 것까지 외우기 좀 뭐하니까 그냥 21억이라고만 외워둡시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범위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첫 시간은 이 정도까지만 다루겠습니다.